세상에는 빠른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빠르게 상장하고 빠르게 펌핑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프로젝트들. 파이는 그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느리지만 방향을 지키는 쪽, 외부에서 뭐라 하든 자신들이 옳다고 판단한 길을 가는 쪽. 빠른 결과를 약속하는 프로젝트 대부분이 빠른 결과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봐왔습니다. 이것이 코어팀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일까요? (2021년 3월이었습니다) 파이 앱을 처음 깔고 그 작은 번개 버튼을 처음 눌렀던 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마음은 이랬습니다. 이거 진짜 되는 것일까? 설마 뭐라도 되지 않을까? 잃을 것도 없으니까. 딱 그 정도였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애매한 호기심 하나로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파이 때문에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KYC가 롤백 되었던 그 밤, 또 한 번은 주변 사람들에게 파이 얘기를 꺼냈다가 돌아온 그 눈빛, 그리고 2025년 2월 그렇게 기다리던 첫 상장이 열리고 가격이 $3 가까이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던 그 몇 주간, 이 세 번의 흔들림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여전히 파이를 쥐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파이를 띄우는 영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파이를 깎는 영상도 아닙니다. 저는 확신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렸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그럼에도 왜 이 자리에 남아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투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 프로젝트를 믿고 지지하는데 자극적인 루머와 오르내리는 가격에 좀 지치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흔들림은 KYC 롤백이었습니다. KYC를 통과했다는 알림을 받고 드디어 메인넷으로 넘어갔다고 안도했던 그 날들. 그런데 어느 순간 롤백이라는 단어가 커뮤니티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통과됐다고 떴는데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간 계정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파이 앱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프로젝트 진짜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맞나? 수년간 매일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뭘 믿어야 하나? 혹시 내가 속은 것인가? 이 문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로 흔들렸어요. 의심했습니다. 이 말을 감추지 않고 꺼내는 이유는 같은 순간을 지나오신 파이오니어가 분명하게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KYC라는 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신원을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규모의 KYC를 모바일 기반으로 시도한 프로젝트가 이전에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이 프로젝트가 부실하다는 뜻이겠죠. 다른 하나는 이 프로젝트가 진짜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가짜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두 번째 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롤백이 일어났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검증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확신해서가 아니었어요. 해석을 바꿔서 납득한 겁니다. 이것이 제가 회의감을 다루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흔들림은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요즘 파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돌아온 반응. 코인. 그 한 단어가 지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봤습니다. 야, 그런 거 하지 마. 요즘 그런 거 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나오면서 마음에 남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더 작고 더 서늘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주변 사람들이 맞고 내가 틀린 것일까? 이 의심이 며칠을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특이한 풍토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하면 요즘 시장이 안 좋지 하는 공감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돈을 잃었다고 하면 그거 왜 했어? 가 먼저 돌아옵니다. 같은 투자 손실인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과거의 아픈 기억들 때문일 겁니다. 대규모 거래소 해킹, 수많은 스캠 코인, 유튜버와 인플루언서가 만든 거품과 붕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경계심 자체는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계심이 모든 코인은 사기다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굳어졌을 때입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는 파이 네트워크처럼 다른 길을 가려는 프로젝트조차 같은 서랍에 담겨버립니다. 구분이 사라집니다. 제가 주변에서 느낀 서늘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무엇인지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 한 단어로 끝나버리는 대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파이오니어가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파이 얘기를 꺼냈다가 돌아온 그 반응. 그 반응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작아집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마다 주변의 반응은 거의 같았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그거 뭐 쓸데 있어? 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코인 중에 그나마 믿을 만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10년 전에는 그거 장난감 아니냐?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은 처음에 언제나 부정당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입니다.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 제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정보를 보지 못한 것뿐이고 저는 조금 먼저 이 토끼굴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물론 제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탐색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두 번째 흔들림을 지나온 방식입니다. 세 번째 흔들림은 2025년 2월이었습니다. 파이오니어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온 순간, 오픈 네트워크 런칭, 그리고 주요 거래소의 상장. 2025년 2월 20일 오픈 네트워크가 공식 런칭됐고 OKX와 비트겟을 비롯한 주요 거래소들이 상장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6일 파이는 OKX 기준으로 2.99달러라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차트를 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기다린 순간이 이 순간이구나. 그런데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점을 찍은 후 파이는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2025년 중반에는 대규모 언락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단 한 달 만에
2억 개 이상의 토큰이 풀렸고 가격은 고점 대비 90% 이상 조정받았습니다. 그 하락을 지켜보면서 느낀 감정은 단순한 손실감이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상장이었는데 막상 그 순간을 겪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다음에 상장했으면 어땠을까? 생태계가 조금 더 무르익은 다음이었다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것이 저의 세 번째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고점에서 떨어진 것, 언락 물량이 쏟아진 것, 이것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신생 자산이 거쳐야 하는 가격 발견 과정일까요? 비트코인도 그랬습니다. 수차례의 90% 급락을 거쳤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랬고요. 처음 상장된 모든 자산은 예외 없이 초기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가 그 과정을 피해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진짜 파이오니어와 투기적 세력이 자연스럽게 걸러진다는 겁니다. 가격이 치솟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급락에서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의 흔들림을 지나고 지금 왜 여전히 파이를 쥐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코어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궤적입니다. 2018년에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2019년에 모바일 채굴을 출시했고 2021년 12월에 폐쇄형 메인넷을 열었고 2025년 2월에 오픈 네트워크를 런칭했습니다. 그 사이에 코어팀이 한 모든 말은 외부의 수많은 비판과 조롱 속에서도 지켜졌습니다. 폐쇄형 메인넷으로 먼저 간다. 지켜졌습니다. KYC를 전수 검증한다. 규모가 커서 시간은 걸렸지만 진행됐습니다. 유틸리티 중심 생태계를 만든다.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의 일관성입니다. 세상에는 빠른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빠르게 상장하고 빠르게 펌핑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프로젝트들. 파이는 그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느리지만 방향을 지키는 쪽, 외부에서 뭐라 하든 자신들이 옳다고 판단한 길을 가는 쪽, 빠른 결과를 약속하는 프로젝트 대부분이 빠른 결과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봐왔습니다. 이것이 코어팀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일까요? 파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중앙에 집중된 노드 운영,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진정한 탈중앙화로 가는 로드맵은 언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가? 저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코어팀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더 오래, 더 멀리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짜로 프로젝트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궤적을 보건대 코어팀은 이 질문에도 결국 응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제시한 방향성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전히 파이를 쥐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상장 때문이 아닙니다. 방향을 지키는 팀을 오래 지켜본 경험에서 나온 담담한 신뢰 하나입니다. 잠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파이가 코어팀이 말해온 방향대로 진짜로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로 자리 잡는다면 그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첫 번째 풍경, 2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일상에서 파이로 결제하는 풍경. 2024년 파이페스트에서 이미 2만 7천 개가 넘는 오프라인 상점이 파이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 숫자가 10배, 100배 확장된 세상입니다. 두 번째 풍경. 은행 계좌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누군가가 스마트폰 하나로 글로벌 경제에 연결되는 풍경.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일상 앱처럼 파일을 쓰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 풍경. 그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흔들리면서도 파일을 쥐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보유자가 아닙니다. 그 생태계를 지탱한 초기 참여자. 가격이 오르내릴 때도 자리를 지킨 믿음의 증인. 그리고 지금은 그거 왜 하냐라고 말했던 주변 사람들이 그때 와서는 너는 어떻게 그걸 먼저 알았어? 라고 말을 묻는 날. 이 풍경이 반드시 온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겠죠. 누구도 미래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에 자리를 건 것이 설령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후회할 선택은 아니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블록체인의 대중화라는 실험의 최전선에 서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준 선물입니다. 오늘 저는 3번의 흔들림을 꺼내봤습니다. KYC 롤백의 밤. 주변 사람들에게 파이 얘기를 꺼냈다가 받았던 그 눈빛. 상장 후 펌핑과 급락의 몇 주. 그리고 그 흔들림들을 어떻게 다시 제자리에 놓았는지 그 과정을 나눴습니다. 확신이라는 건 요란하지 않습니다. 확신은 묵묵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파이에 대한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소리치는 확신이 아니라 담담한 자리 지킴 쪽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 매일 앱을 켜고 버튼을 눌렀지만 요즘 조금 지치고 흔들리시는 분, 주변에서 돌아온 차가운 시선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드신 분, 자극적인 소식에 피로를 느끼시는 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흔들림을 겪었고 같은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토끼굴을 탐험하는 동료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파이 여정에서 가장 크게 흔들렸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남아있는 모든 파이오니어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추구하는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토끼굴 탐험가 썰지였습니다. 다음 토끼굴에서 만나요.